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유례 없는 또 우리나라의 우리 명절, 조상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저도 인사는 해야 되겠죠. 엎드려 절하고 싶지만 그래도 서서라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규제 그리고 또 대통령님의 신년사가 국가 발전보다는 부동산 잡기와 또 다른 간단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걸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규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시작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빨리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예상을 말씀드려 봅니다. 모든 세상은 물 흐르듯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서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은 좀 불안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은 담담한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명절 다가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즐거운 날들만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고민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설을 앞두고 정말 좋은 이야기 그리고 덕담만 오갔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시장을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친척분들과 만나기 전에 또 여러분의 고민들은 전문가분들과 먼저 이야기해 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답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에서 노하우, 어떤 노하우로 좀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배워보는 꼬꼬 박사의 명강의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명절 때 가족들과 모이면 친인척 모이면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까? 시집 안 가냐 이런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이야기 빼놓지 않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표님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집 안 간 분들을 가장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우리 이번 부동산은 또 정치 얘기 또 나올 거고 하니까 부동산 얘기 나올 텐데 오늘은 좀 우리 설날 잔치상에서 그냥 좀 편하게 부동산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쉽게 잡았습니다. 투자하자마자 팔려고 하려면 투자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건 이 내용의 한 일부인데 왜 이렇게 잡았냐면 부동산 투자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쭉 짚어보면 투자하자마자 팔려고 안달난 사람들 그리고 조금 기회되면 바로 파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보다는 좀 실패를 많이 했다. 그리고 항상 팔고 나서 그 또 무언가 조금 벌면 더 벌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벌려고 가고 또 팔고 또 좀 오르면 또 팔죠. 또 벌려고 가고 그러다가 짧은 시간 안에 결국은 조금 번긴 번 것 같은데 마지막 잡은 거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그런 것들 잡고 우울한 시간을 5년에 10년 보내신 분들 많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은 방정맞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투자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야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명절 때 모이면 어떤 유형의 분들이 많이 투자 실패를 했고 어떻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했는지 한번 한 5가지 정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 세대, 또 나이 한 5, 60대 되신 분들 보면 샀다 팔았다를 얼마나 많이 해댔는지 요즘 정부에서 말하면 3주택, 4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물잖아요. 이 사람들은 투기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샀다 팔았다 한 20, 30년에 걸쳐서 10번에서 30번 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의 세금을 잘 냈다.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또 미움받는다. 그래서 샀다 팔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요, 살 때 그냥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또는 평생 안 팔아도 되는
그러한 부동산 고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공부해가지고 뭐 좀 벌면은 정신 없어요. 그건 혼자 공부해서 번 게 아니고 운이 잠시 좋았을 뿐이에요. 남들 5억 벌 때 한 1억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운 때문에 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샀다가 팔았을 때 돈 좀 벌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한번 벌어본 사람들은 또 사게 돼 있는데 사는 것들을 잘못 사가지고 발목이 잡히고 오히려 돈을 날릴 수가 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자주 하신 분들은요, 올 설만큼은 잘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서 안 팔 주택, 안 팔 부동산, 영원히 가져가도 돈 되는 부동산을 하나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투자하고 나서 서울의 상황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의 상황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05년, 6년 뭐 인천, 경기, 서울 뭐 별내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도 좋고 공기 좋으니까 딱 눌러 앉아가지고 세상에 부동산 투자하고 담을 쌓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10년 지나서 봤더니 자기 것도 물론 자기 것도 올랐겠죠. 올라서 신이 나 있죠. 서울이라는 데를 관심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1억, 2억 오른 거에 대해서 신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고 어느 정도 가격 조금 빠져. 왜 이러지? 하고 서울을 봤더니 서울은 그야말로 내 거 1억 올랐다면 거기는 7, 8억씩 올라 있거나 10억씩 올라 있죠. 그래가지고 서울 팔아서 투자하러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려니 서울이 넘사벽에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단기 투자일지 장기 투자일지 아니면 자기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때를 항상 정해놓고 얘기를 매듭을 짚고 나서 또다시 매듭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지, 서울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서울과 같은 동네는 있습니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국은 뭐 자기 그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두고 다른 나라는 30%만 두고 있다고 하는데 꼭 그런 나라만, 그런 땅만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유럽 이런 데 가서 보세요. 땅덩이가 어마어마 넓은데 뭐 예를 들어 캐나다 몬트리올이라 뭐 미국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맨하탄 뭐 이런 데 가서 보시죠.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 내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 다 생각해가지고 70%는 뭐 주식이고 30% 부동산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때 좀 정확하게 좀 1단계, 2단계 내려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가신 분들들, 특히 해외 주재원이라든가 오래 계시는 분들 항상 그 나라의 서울, 그 나라의 강남이 어디 있는지 좀 파악해서 그 강남,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의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의 성장 정도와 거기 그 나라의 서울의 그 수도의 자산 성장 정도를 비교를 해서 나의 재산 상태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지역, 서울이라고 한 건데 그냥 가장 잘 나가는 지역, 선호도가 그 국민들 사이에 가장 높은 지역의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의주시.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투자한 것이 잘 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 조타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대가 어느 때이고 어떤 지역인지 모르는 사람, 투자 실패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격변기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6.25 끝나고 뭐 53년, 54년부터 지금 현재 2020년에 이르기까지 격변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투자야 계속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무조건 땅 투자하라 그래요. 지금 어느 때인데 땅 투자냐 이거죠. 인구가 팽창기에 있는 사람인지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절벽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꼭 코치도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코치하지 마세요. 자녀분들 지금 60, 70 드신 분들이 자녀 3, 40대 돈 벌어가 투자하려고 하면 꼭 부모가 나서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투자에 걸림돌이 경우가 있어요. 이해 능력도 없고 또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코치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좀 어렵습니다. 변화무쌍하죠. 또 이 공부를 하시더라도 태평양 바다를 다 외워놓고 배가 지나간 자리는 물결이 어떤지, 그리고 화산 폭발한 데는 어떤지, 또 섬이 깔아앉은 데는 어떤지, 이걸 다 이해하고 1단계, 2단계 생각을 해서 가격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뒤처지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나이 80 먹어도 계속적으로 90년대부터 2000년, 2010년, 2020년 지금 앞으로 계속 공부해온 사람들은 관여하셔도 돼요. 근데 자기도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자기도 공부 투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꼭 코치하고 멘토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가슴에 얻고 반성하시고, 그런 분들은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인도 초등학생이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꼭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어떤 시대이고 어떤 날짜이고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공덕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지금 공덕에 살다가 해외 이사 가신 분들이 공덕하면 공덕 왜 투자해요? 거기 달동네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과거의 상황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나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인지 몰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공부를 하셔서 지금은 투자의 시대가 부동산의 경우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전셋값이 오르는 시대인지 월세값이 오르는 시대인지 너무 올라서 안 오르는 시대인지 규제가 있는 시대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격 폭락한다. 무조건 가격 상승한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이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폭락할 때도 오르는 때가 있고 오를 때도 안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2013년에서 2020년 이 사이에 오를 때 가격이 안 오르거나 더 내린 사람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무조건 투자해가지고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지역에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항상 투자에 주의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집만 보고 투자하고, 새 집, 뉴 하우스, 뉴 아파트먼, 새 집만 보고 투자하고 지역 가치는 외면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일이 많죠. 뭐 아이 하나 키우거나 결혼하면 무조건 새 아파트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막 이상한 데 가서 살고 있다가 공기 맑고 자랑 무지하게 하죠. 그래서 쾌적한 삶을 추구하다가 쾌적한 삶 때문에 이 4, 5년 지나서 후회하는 분들, 뭐 집 사놓고 나서 뭐 집 좋다고 전화제를 해가지고 맨날 놀러 오라 했더니 집이 한 4, 5년 지나서 아무도 안 와요. 오라고 해도 안 가. 그런 집만 보고 있는 분들, 이거 후회 많이 하죠. 이런 분들은 제발 새 집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서울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과거 3, 4년이라도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은 집 오를 때 언제냐면 이런 때 꼭 집이 보여요. 서울, 경기 다 올라가지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 싶으면 자기 집 오르거든. 왜냐면 보면은 강남 오르고 좀 쉬었다가 강북 오르고 좀 쉬었다가 뭐 경기도 유수의 지역 오르고 나서 자기 집 오르거든요. 오르는 기간이 1, 2년인데 과거에 4, 5년은 안 봐요. 막 10억씩 오른 걸 안 보고 자기 동네 1년 오른 거 보고 나서 뭐 지하철이 들어온대, 뭐가 들어온대 보고 이거 있잖아요. 지금 오르는 데는 지하철 뭐 신안산 어쩌고 하는데 그거 안 뚫려도 올라요. 안 뚫려도 다 올라가지고 돈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몰리는 데 있죠. 올리는 기간도 짧고 오름폭도 낮아요. 그래 또 다른 10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새 집만 보려고 하지 말고 헌집, 구 아파트, 뭐 또 구 주택지 이런 데도 지역 가치가 있는 곳은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프리미엄 생각하는데 새 아파트, 뭐 새 집 프리미엄 2, 3억이라면 지역 가치 상승에 의한 프리미엄은 5억, 10억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역 가치를 외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5번째 제목이죠. 투자하자마자 조금 올랐다고 팔아먹은 사람들. 여기다가 꼭 강조를 했어요.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사가지고 팔 때 이거 팔아서 어디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 자녀 명의를 어떻게 해서 전세값 오르는 지역 갈까 하고 투자를 이렇게 벌려가는데 조금 인력 벌었다고 팔아가지고 인력을 먹어버려 다 써버려요. 그런 분들 이건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죠. 아, 내가 저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현재 얼마인데. 그런 분들 많은데 제발 사자마자 조금 올랐다고 팔아 해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팔기 전에 내가 좀 더 우리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산 거 안 팔려고 하십시오. 파는 것은요, 여러분이 꼭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모든 게 다 정리돼 가지고 좀 더 자식들한테 나눠주거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 거 팔아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편안한 주거를 옮길 때, 이런 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사고팔고 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좋은 지역 선택하셔서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꾸준히 오를 지역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에 설날 모여서 자기는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